이 자리에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네네. 먼저 이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게 된 국회의원 박원석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입니다. 경기도의 정치가 곧 수도권의 정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어떤 기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명한 민생 정치를 저희 정의당이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원내 제 3당입니다. 네네. 예. 근데 좀 진보 정당이 현재 좀 위기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게 되셔서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네. 부담이 참 많이 되실 텐데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많이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의 어떤 잦은 분열, 그로 인한 또 분당,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이른바 이제 이념형 진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국민들 시선에서 많이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2년 동안 천호선 대표를 중심으로 지난 진보 정치의 성과와 대표성을 계승하면서도 또 진보 정치가 한편으로 그 지적을 받아왔던 그런 한계나 과오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국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이념을 추구하는 진보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 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린 그런 어떤 이 생활 정치, 생활 진보로서의 진보 정당을 가겠다는 그런 노선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고 또 지난 2년간 국회에 5석밖에 없는 작은 의석이지만 그런 민생 진보의 길을 걸어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국민들이 이런 정의당의 가치와 또 정의당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이번 당직 선거를 계기로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국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진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뭐 민생 진보를 말씀하셨는데 네. 민생 진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얼마 전에 이제 최저임금 그 결정이 있었는데요. 예. 저희 정의당에서는 시급 1만 원 최저임금을 당의 당론으로 내걸고 열심히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뭐 6,030원 작년에 비해서 그 시간당 450원 오른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따고 스펙을 쌓아도 막상 대학 졸업해서 그 취업 문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급 정말 6,030원에 그 미래를 저당 잡히고 꿈을 희생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 1만 원 최저임금 만들어야 되고요. 젊은이들이 정말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당당하게 포부를 갖고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가 바로 민생 진보고 민생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또 국민들이 안고 계신 그런 현실의 문제들, 현실의 고통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하려고 있고 그게 민생 진보의 길이고 민생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또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지도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참 관심이 많고 또 의원님 또 견해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정말 과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내년이 이제 총선이고요. 그렇죠.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보다 더 큰 정의당, 더 힘 있는 정의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제가 신임 지도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천호선 대표를 중심으로
당 만들기가 정의당의 과제였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말 민생 진보의 길로 국민들에게 기대를 받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이 신임 지도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워낙 역량이 있는 분이 이렇게 당선이 됐고 또 그동안에 검증된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계기로 진보 정치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정의당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보 정당 재개편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또 진보 세력과의 또 연대와 통합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좀 신중하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진보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 흩어진 세력들의 이합 집산으로서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통합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노동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정치연대라는 현장에 이제 세력이 있는 그런 노동계도 있고 그리고 국민모임이라고 주로 이제 시민사회 지식인들 중심으로 출범한 이분들이 주요한 이제 통합의 파트너들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진보 통합 그리고 단지 물리적인 어떤 통합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통합이 되자는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의기투합이 된 상황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의 진보 정치의 분열에 잦은 분열에 등 돌리고 실망하셨던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그리고 단지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진보 정치의 통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이십니다. 경기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 연정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기자회견 하신 걸 들었습니다. 남지사와 연정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갖고 계신지 또 언제쯤 만나실 계획이신지 좀 우선 말씀해 주시죠. 21일 날 지사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사님 뵙고서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 정의당도 참여하겠다 그런 의사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런 연정 참여의 일환으로서 도정 협의를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이 남경필 지사께서 하시는 경기도 연정은 정말 그동안에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실험이고 이 통합의 정치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위한 큰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이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주고 또 야당과 정례적인 도정 협의를 한다는 게 보통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경필 지사가 새로운 가치를 실험하고 계시고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이게 당의 정체성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또 노선과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특히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자치이고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남경필 지사의 이런 실험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정의당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일 날 만나신다고 하면 거기서 좀 허심탄회한 많은 얘기를 좀 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정의당이 이제 아직 도의회에 의석이 없기 때문에 연정 참여 자격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5석이 있는 원내 3당이고 또 지금 현역 의원 세 분이 경기도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되셔서 그런 만큼 또 정의당은 정의당의 몫으로 할 수 있는 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남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아마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총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원 출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잘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진정한 홀로서기는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구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당이 아직은 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또 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길게 봐야 되고 또 중간에 성과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정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내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디겠는가. 그런 점에서 고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향이. 예, 제가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고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통의 법원 사거리에 사무실을 냈고요. 아직 개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소식과 더불어서 정식으로 우리 수원 시민들께 정치인 국회의원 박원석이 수원에서 본격적으로 지역 정치를 시작한다는 그런 신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이게 나눌 말씀이 많은데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수원 시민들과 경기도민들과 더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제가 모두의 약속드린 대로 정말 우리 민생이 나아지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런 민생 진보의 길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커스인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